위험한 트랜스워킹, 외국인 야구선수 호세, 5편. 장영부는 전날 경기를 마치고 오랜만에 포금을 하고 새벽 무렵에 구단 숙소에 돌아와 잠이 들었다. 그렇지만 그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아침에 동료 선수들에 의해서 발견되어 급히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이미 사망한 지 몇 시간이나 지난 뒤였다. 사인은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였다. 뭔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한 경찰이 실시한 부검 결과 체내에서 상당한 양의 감기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야구위원회는 전체 프로야구 1, 2군 선수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추가 도핑 테스트를 곧바로 실시하게 됐다.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장실에는 김영관 검사장과 세계안전조사국 한국지부장 김동률 박사가 마주 앉아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었다. 김 박사, 이거 좀 봐. 우리 강력부에서 보내온 자료인데 말이야.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것은 이번에 프로야구 선수 전체에 대해서 실시한 도핑 테스트 결과였다. 대검 강력부는 장영부의 변사 사건을 계기로 운동선수들의 약물 복용에 대해서 은밀하게 내사에 착수하고 첨단범죄수사부에도 협조를 의뢰한 상태였다. 우선 1차 조사 결과에서는 잘 알려진 스테로이드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번 테스트에서 일부 선수들에게서 검출된 몇 가지 최신형 약물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서 추가적인 분석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김 검사장이 이상하다는 것은 이번에 사망한 장영부와 같은 종류의 감기약 성분이 검출된 3명의 선수였다. 김 검사장, 정말 이상한데. 세 선수 모두 장영부 투수처럼 요즘 갑자기 뛰어난 활약을 하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의 나이 많은 선수들이잖아. 부산 갈매기의 4번 타자 허세, 대전 독수리의 마무리 투수인 정우성과 중간 개투 지성규이구만. 후반기에 프로야구에 새로 합류한 호세는 그렇다 치고 대전 독수리 두 선수는 장영부처럼 전반기까지 별다른 활약이 없어서 곧 퇴출당할 위기까지 몰렸었는데 후반기 들어서 갑자기 성적을 올리고 있는 선수들이네. 맞아. 바로 그거야. 그 감기약 성분과 야구 성적에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영부와 새 선수는 에이전트가 같은 사람이야. 스캇 윌슨이라는 미국인이야. 그럼 당장 그 친구를 조사해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말이야. 심증만 있지 뚜렷한 증거가 없잖아. 추가 약물 분석에서 뭐라도 새로운 게 나와야 정식 수사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강력부에서는 그 친구 주변에 수사관을 붙여서 24시간 감시하고 있어. 그때 김 검사장의 전화에서 벨 소리가 울렸다. 전화 받는 김 검사장은 전화기에 대고 연신 그게 정말이야. 그래서? 라고 하며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참 만에 통화를 끝낸 그는 전화를 끊으며 말했다. 1시간 전에 스캇 윌슨이 사무실에서 살해당했어.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범인은 누구야? 현장에서 허겁지겁 도망치던 용의자가 잠복 중이던 우리 수사관에게 붙잡혔어. 그런데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스캇 윌슨은 잠실 야구장이 가까운 신천동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다. 오피스텔 현관에서 경비원으로 위장해서 잠복 근무하던 대검 강력부 수사관에 따르면 현관 경비실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보고 있는데 약 5분 전 스캇 윌슨의 사무실이 있는 18층에서 내렸던 중년의 남자가 황급하게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더니 안절부절하며 손에 묻은 무언가를 옷자락에 급하게 닦아내고 있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수사관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리는 남자를 붙잡아 보니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그는 방금 윌슨의 사무실에서 빠져나온 것이었다. 윌슨은 사무실에서 가슴을 칼에 찔린 시체로 발견됐다. 그의 사망 시각은 불과 10여 분 전이었다. 며칠 후 대검찰청 조사실에서는 현장에서 붙잡힌 용의자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고 있었다. 김동률 박사와 김영관 검사장도 강력부 검사들과 함께 옆방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벌써 여러 번 말했지만 절대로 제가 죽이지 않았어요. 저는 볼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 찾아갔던 것뿐이에요. 그럼 왜 손에 죽은 사람의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왜 도망쳤어요?
제가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윌슨 씨를 부르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기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오후 시간이라서 그가 잠깐 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깨운답시고 책상으로 가서 어깨를 툭 건드렸는데 꼼짝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새 책상 위로 피가 흥건하게 흘러나와서 책상을 짚고 있던 제 손에 우연히 묻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놀라서 아무 생각도 전혀 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그 말이 정말 사실인지는 더 조사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강철구 씨, 당신은 지금 부산 서면에서 노래방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프로야구 에이전트에게 무슨 볼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대체 무슨 용건이 있었는지. 사실은 그게 제가 말해도 믿으실지 모르겠네요. 어디 말해봐요. 믿을 만한 얘기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들어보고 판단할 테니까. 망설이던 그는 마침내 작심한 듯 털어놓기 시작했다. 옆방에서 CCTV를 통해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강력부 검사 한 사람이 그의 얘기를 듣다 말고 피식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저 사람 완전히 정신병자 아니에요. 자기가 부산 갈매기 4번 타자 호세라니. 정신분열증이거나 가대망상증 환자가 틀림없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그가 윌슨의 사무실로 찾아간 용건은 정기적으로 받아서 복용하는 운동기능 강화제가 거의 다 떨어져서 받으러 간 거라고 했다. 사실 윌슨의 사무실에서는 성분을 알 수 없는 약병이 다량 발견되었다. 그래서 검찰은 그것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놓았다. 며칠 전부터 호세의 행방이 묘연해진 것은 사실이었다. 벌써 몇 경기째 팀의 4번 타자인 호세의 결정으로 부산 갈매기 구단은 발칵 뒤집힌 상태였다. 구단 홍보 담당자는 호세가 갑자기 부상을 당해서 모초의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기자들에게 둘러댔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다. 구단 담당자들조차도 그의 행방을 몰라서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닌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좋아요. 그럼 당신이 호세 선수라는 걸 증명해 보세요. 네, 그러지요. 그럼 제가 붙잡힐 때 가지고 있던 백 좀 갖다 주세요. 가방? 별거 안 들었던데. 수사관이 다른 방에서 그가 가지고 다니던 가방을 가져다 주자 강철구는 익숙한 솜씨로 화장품 세트에서 검은색 크림을 꺼내서 자신의 얼굴, 목, 손 등과 팔에 바르고 정성스레 콧수염을 붙였다. 거기에다 선글라스와 모자를 가방에서 꺼내서 쓰자 요즘 TV의 스포츠 뉴스에서 자주 보던 야구선수 호세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옆방에서 이를 보고 있던 사람들 입에서 아하고 탄성이 저절로 터져나왔다.